법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배차를 하고 있는 업체들이 아직도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문제로 목숨을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들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거제에서 9톤 냉장 원바디를 운영하고 있는 정현호라고 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안 했으면 힘든 삶을 살았겠죠. 빈 차로도 올라가는 게 버거운 오르막길인데 그걸 짐을 싣고 후진으로 내려와야 되니까 내려왔어요. 다음 차 대기하고 있더라고. 나는 모르겠어. 내 얼굴 색깔 모르겠는데 나도 아마 빨겠을 것 같아요. 그분한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2016년도에 그때 당시에는 이제 4.5톤으로 10.2m를 뽑으면 이제 미친놈이다 하던 시절에 원바디 차량에다가 바닥은 조르다, 우리 이제 흔히 탑차들이 이제 도크에 접안하고 파레트를 넣었다 뺐다 하는 그 조르다를 설치해 가지고 탑차가 하는 일도 할 수 있고 윙이 할 수 있는 일도 하고, 게다가 10.2m 18파레트짜리 차니까 가벼워서 단가가 좀 안 맞는 짐까지도 우리가 실어보자는 생각으로 이제 좀 변태 같은 차를 만들었죠. 변태 같은 차를. 지금은 그런 차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전국에서 최초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우 트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프리마를 오래 타봤었기 때문에 맥센도 오래 타고 하는데 같은 4.5톤보다도 대형 캐브로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넓은 게 좋고요. 아무래도 국산차니까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리 비용이나 뭐 정비센터나 이런 접근성이 굉장히 좋다는 점이 이제 가장 큰 장점이고, 단점은 아무래도 솔직히 수입 트럭들에 비해서는 완성도 면에서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긴 한데 아직은. 근데 볼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차가 만족도가 너무 높았어요. 확실히 핸들 이런 것도 보타도 안 해도 되고 직진성도 너무 좋고 브레이크 너무 끝내주고 다 좋은데 수리 비용이 일단은 너무 비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우리 이제 뭐 지금 내가 타고 있는 맥센 이게 새 차지만 발판이 부러졌다. 발판이 그 뭐 부품값 해봐야 뭐 한 60만 원 하면 삽니다. 뭐 더 할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제 예상에는 그것도 안 할 거예요. 근데 수입차는 조수석 쪽 발판이 부서진 차들이 많아요. 범퍼나. 근데 왜 수리를 안 하느냐? 보기 싫은데. 수입차 가오가 있는데 왜 수리를 안 하느냐? 비싸거든. 계단 하나가 100만 원씩 하는데 내 돈 주고 수리 못 하면 누가 박아줄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적인 거예요. 그리고 수리를 하려고 차를 입고했어요. 다 뜯었어. 오케이, 요게 문제네. 자, 부품 수배를 했는데 부품이 국내에 없어. 비행기 타고 오는데 10일 걸립니다. 10일 동안 운행이 안 되는 거예요. 뜯어보면. 그러니까 이게 섣불리 뭘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엔진 오일 하나를 교환해도 예약을 하고 가야 되고, 접근성이 광역시 정도 되면 그나마 괜찮은데 거제 통영 같은 초는 없어요. 경유 필터 이런 건 이제 따로 볼보에서 가갖고 사갖고 쟁여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나마 또 반출이 되는데, 예를 들면 판 스프링 뭐 이런 부품들은 반출이 안 되는 부품이에요. 자기들은 무조건 다 해야 돼요. 자, 제가 이제 볼보 FMX를 한 스프링을 교환했어요. 한 개, 한 짝. 한 세트가 아니에요. 한 쌍이 아니고 한 짝만 공인 파워해갖고 120만 원. 단순하게 수입차 하면은 수리비 많이 나와서 안 돼. 이런 얘기 저도 많이 들었었지만은, 뭐 그래봐야 뭐 조금 더 비싼 정도겠지 했는데 감당이 안 됩니다. 감당이. 구독자분들도 아시다시피 트럭은 수리를 하면 귀신같이 돌아가면서 땅땅땅땅땅 바바박 터져주기 때문에 1년 만에 고장나서 아이고 다행이다가 아니고 1년 만에 고장났으면 또 그 다음 해 또 고장날 수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은 그냥 카드 할부가 많을 날이 없어요. 할부가 내 돌아도니까 미치는 거죠. 미치는 거. 일하기가 가장 편한 곳은 CJ 택배가 가장 편합니다. 왜냐면은 방식은 다 거기서 거긴데,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으로 도착 신고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차를 대놓고 쉬고 있으면은 전화가 옵니다. 하차 도크가 배정되었습니다 하고, 그럼 거기에 맞춰가지고 접안을 하고 하차하고 나오면 돼요. 상차는 또 전화가 옵니다. 근데 다른 택배사들은 줄을 서요.
줄을 선다면 무슨 말이냐면은 도착을 하면은 차들이 일렬로 다 줄을 서가 있으면 일렬로 하면 두 줄로 줄을 서가 있는데 앞에 차가 빠지면은 또 차를 앞을 조금 당겨야 되고 조금씩 계속 당기면서 이제 전진하는 내 차례가 되면 도커에 접안을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쉴 수가 없어요. 잠을 잘 수도 없고 쉴 수가 없는 거죠. 운임과 관련해 가지고는 뭐 요새는 협력 알선소를 통해 가지고 주선업체가 배차를 합니다. 배차를 하니까 이제 콜을 잡는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해당 업체가 먹튀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다단계 배차가 되는 경우도 있고 원래 다단계 배차를 하면 안 되는데 다단계 배차를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얘가 나중에 이제 돈을 먹튀를 하는 거죠. 의외의 곳이랄 수 있는데 이제 롯데택배는 직접 나섭니다. 서울 본사에다 전화를 하면 본사에서 직접 이제 해당 노선과 관련된 협력업체한테 사실 확인하고 조치가 안 되면은 직접 본사에서 운임 지급도 하고 크로스 체크까지 다 하고 있었거든요. 뭐 단가가 높고 낮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부분은 확실히 보호를 해주죠. 롯데택배는. 근데 가장 문제가 되는 곳은 이제 전형적인 이제 다단계 배차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큰 업체들이 공개 경쟁 입찰을 통해 가지고 입찰해서 들어가고 협력사가 되고 다시 그 밑에 또 배차를 하고 분명 만원 뛰기 해가지고 계속 하는데 하루에 수십 대를 이제 배차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운임은 2달 결제, 길면 석 달 결제, 짧으면 한 달 결제 이런 식인데 계속 먹튀를 하는 거예요. 업체들이 3, 4개월 치듯이. 근데 또 단가를 남들이 뭐 38만 원, 40만 원 올리는 거를 55만 원, 60만 원 올리는 거예요. 왜? 안 줄 거니까. 모르는 차는 또 잡아요. 그러면 이 업체는 이제 아유 사장님 뭐 다음 달까지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끌고 가면 이제 3, 4개월을 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한 20억, 30억 이제 터트리고 떡하니 똑같은 사람이 다른 사업자를 내가지고 또 그대로 그 노선에서 또 그걸 그대로 또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름도 유치하게 누가 봐도 그놈들 같은 느낌이 나게 이런 사람이 약 올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또 처음에는 운임을 좀 주다가 또 터트리는 거예요. 온 가족, 일가, 친척 다 명의로 돌아가면서 계속 하는 거 끝없이 하는 끝없이. 이 먹튀한 놈들 때문에 목숨을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매스컴에도 안 나오고 그렇게 만든 놈들도 아무런 처벌도 안 받고 우리가 일을 할 때는 원청업체의 간판을 보고 일을 하는 거거든요. 법적으로는 책임이 없겠죠 당연히. 근데 법은 우리가 이 사회를 구성하고 사는데 와 인간적으로 이거는 지키자 일일이 다 지정할 수는 없으니까 이거는 안 지키면 벌을 줘서라도 지켜야 된다고 만든 게 법인데 그 위에 규범이 있고 도덕이 있어요. 물론 규범과 도덕으로 처벌을 하진 않아요. 근데 인간이면은 그걸 지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법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배차를 하고 있는 업체들이 아직도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가장 큰 문제죠 이게. 사람이 너무 애를 먹이니까 아니 자기 사업자 걸고 일을 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냐고. 머리가 달려 있으면은 내가 저로 내려가야지 하고 뻔히 도로가 보여요. 그래서 도로가 보이는데도 도크가 와갖고 얘한테 두팀 받더나. 금방 얘기하니까 갑자기 끌래.